베이징 뷰 손일선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간 중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시끌시끌했습니다. 제가 그 직격탄을 제대로 맞으면서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집에 격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방송 장비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통째로 봉쇄되면서 집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베이징의 코로나 환자가 막 폭증을 하면서 저도 코로나가 감염돼서 또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야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진짜 그렇게 철통 같았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최근 1, 2주 사이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베이징 수도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냉장고도 없고 아주 지저분한 이 베이징 외곽 호텔에서 무려 3주간 격리를 했고, 격리 기간에 항문 검사도 2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매일 줄을 서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또 이 지역 간 이동도 거의 불가능했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아파트 단지는 물론 도시 전체를 봉쇄시켜버리는 이 중국식 제로 코로나를 2년간 직접 겪어왔는데, 요즘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족쇄 같았던 PCR 의무 검사가 완전히 사라졌고, 도시간 이동 제약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도 아주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나와도 아파트 단지 봉쇄는커녕 그냥 알아서 약 먹고 잘 버티자는 그런 충고가 끝입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이 중국 세상이 완전히 변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한방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급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이 백지 시위가 꼽히는데요. 3년간 무관용 제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시진핑 하야라는 구호까지 외치자 아마 중국 공산당이 많이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물론 백지 시위가 결정적인 이 트리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밑에서 계속 위드 코로나 군부를 짚인 건 역시 제로 코로나로 맛이 간 중국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400만 명이 사는 경제 수도 상하이를 그냥 통째로 셧다운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역 대책으로 중국 생산, 소비, 투자 등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지옥행 열차를 탔거든요. 아무튼 결국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세계 주요 기관이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속속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악재로 이 제로 코로나를 꼽았던 만큼 당연히 이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경제 전망도 바뀔 텐데요. 그럼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진짜 중국 경제의 봄날을 가지고 올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리는데,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이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세계 각 기관들이 내놓은 중국 경제 전망치가 이처럼 중구난방이었던 적이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내년 중국 경제가 사실상 예측 불가의 영역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좀 희망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식됐기 때문에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상향 조정했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향 조정의 근거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경제활동과 이동량이 내년 1분기 말까지 크게 회복될 거라고 봤고요. 또 봉쇄가 사라지면서 공급망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동시에 성장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서 잠깐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내년 경제 운영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 이야기처럼 중국 당국은 내년에는 경제 성장에 좀 총력전을 펼쳐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12월 공산당 지도부와 지방정부 관료, 또 국영기업 CEO 등이 모두 모여서 이듬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베이징의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이 회의가 연기될 걸 하시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지난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결국 내년 경제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제로 코로나로 완전히 망가진 이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걸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놓은 보도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비의 회복 및 확대를 우선적 위치에 두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또 주택 개선, 신에너지 차량,
실버 헬스케어 등 소비를 지지하겠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수요 감소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이 주춤한 수출 대신 내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핵심 규제 대상이었던 부동산과 빅테크에 대한 태도도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회의 보도문을 보면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키겠다.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또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뒤에 저장성 서기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면 2년 전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알리바바를 찾은 중국 고위 관리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빅테크 규제의 최대 피해자가 알리바바였는데 공산당 최고 지도부 중 한 명이 직접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혁신적 발전의 선도자가 되달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 뉴스를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가 종료됐다는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최근 몇 년간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며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취했던 중국 당국이 부동산은 국민 경제의 기둥 산업이다 이러면서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꼽자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경제 아젠다 중 하나인 공동부유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이 급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의 속도 조절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었는지 중국 내 연구소들이 내놓은 전망들도 대부분 장밋빛입니다.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최근 관영 매체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최소 6%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출신인 웨이젠거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내년 중국 경제가 8%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오히려 반대로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곳이 꽤 있습니다. 월드뱅크가 지난 20일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내놓은 전망치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마지막 보고서였던 9월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월드뱅크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가정이나 기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봤고 부동산 시장도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IMF의 시각도 비슷한데요. IMF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을 4.4%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평가가 그리 후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중국 위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던 IMF 총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본 건데요. 확진자가 너무 급속히 늘어나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IMF 총재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내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경제 전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몇 기관들의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위드 코로나를 반영한 수정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8% 수준인데요. 쭉 보다 보면 한 5%를 전후로 평가가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5% 이상 성장하며 눈에 띄는 반등을 이뤄낼지 아니면 3, 4%대 성장에 그칠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결국 최대 변수는 위드 코로나의 안착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큰 무리 없이 안착이 되면 내수 시장도 그동안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혼란이 지속되면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눈에 띄게 회복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이징 상황을 봐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은 했지만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쇼핑몰이나 식당은 아직 한산한 모습입니다. 실제 제 주변에 다른 언론사 특파원들이나 기업 주재원분들 같은 이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 인력과 시설이 크게 열악합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병원 주차장에서 수액을 맞아야 하거나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서는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화장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중국 경제가 이 V자 반등을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가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위드 코로나 부작용을 다 털어버리고 빠르게 성장 곡선을 다시 중국이 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의 또 다른 늪에 빠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국이 이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내년 하반기 V자 반등에 나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사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짓는 중국 정치 최대 이벤트가 있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자신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3%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격차가 큰 건 아마 역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올해 중국 경제 성적표는 중국 공산당의 굴욕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동포 청년은 아니어서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중국 경제 동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